안녕하세요. 통일나우의 우지민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합니다. 지난 10일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제11기 해단식과 제12기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11기 대학생기자단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에 대한 표창과 12기 대학생기자단 위촉장 수여로 진행됐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대학생기자단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제12기 대학생기자단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슬리 총장은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정치와 인도주의 사항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 장관은 앞으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WFP와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남북의 군인들이 작은 길을 따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입니다. 남쪽 지피와 북쪽 지피를 잇는 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오솔길을 통해서 남북한 군인이 그전에는 전혀 가보지 못했던 남쪽 구역, 북쪽 구역을 서로 넘나들면서 그 실제적으로 철거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좁게 난 오솔길이 이제는 남북한의 평화를 잇는 대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했는데요.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착의 노력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GP 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분단돼 있던 남과 북이 서로 화해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라고 보여서 그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들이 열리면서 박재권 2등 중사는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의 길. 이번 전시를 통해 그 길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달 27일 청년대화 한바탕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가치관을 세대별로 알아보고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통일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대가 같다고 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통일, 남북관계가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선순위 몇 등이십니까? 시대적으로 달랐던 문제와 현재의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햇살 좋은 4월 주말, 봄을 닮은 청년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반도의 바탕을 그린다는 주제로 북한을 보는 시각에 대해 한바탕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모여서 나눠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행사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북한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첫 강의에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이 나섰습니다. 조 소장은 기성세대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를 두 개의 연도로 구분했습니다. 첫 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6.25 전쟁 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에 힘을 쏟았던 5, 60년대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님 세대, 할머님 세대는 먹는 거에 선택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가난이에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도권을 줬어요.
두 번째 해는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그런 세대가 쭉 가다가 새로운 신인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87은 여러분 세대는 어쩌면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분들 세대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뭐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민주화 또는 이데올로기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주화 세대는 1997년 맞게 된 국가위기 IMF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다원화 시대에 살게 된 우리. 지금 2019년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화두는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 중에 가장 큰 갈등이 바로 분단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는 어쩌면 여러분일 수 있어요. 분단의 의미로는 서로 총질을 해봤고 민주화 때는 서로 돌을 던지면서 싸워봤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여러분 세대는 아직 그런 게 없는 좀 말랑말랑한 세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강의는 김필주 피스브릿지 대표가 맡았습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소개할 때 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 사회 정착 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이러거든요. 13살이면 좀 사춘기죠. 사실은. 네. 어쩌면 사춘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정착 중 겪은 일화를 말하며 북한과 통일, 탈북민에 대해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이 있을 거다. 보이는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가자.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장을 위해서는 또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되고 이런 요인들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장, 공론의 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연이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필수 논제가 있고 두 개의 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일단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데요. 딱히 막 그런 어떤 큰 계기는 없었는데 그냥 제가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냥 북한이 항상 언제나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활동을 하든 밖에 나가서 내가 문화활동을 하든 그냥 뉴스를 보든 정치를 하든 정치를 배우든 뭐 하든 다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북한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거 자체에서 북한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피로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피로감. 분단된 지 한 70년 됐고 뭐 정말 여러 차례 막 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국면이 전환될 것 같았던 사례가 있었지만은 악화되지 나아질 기미가 많이 안 보였던 부분이고 그냥 남북 문제를 풀기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게 엮여 있다 보니까 이걸 진짜 내가 관심 있게 본다고 풀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 오랫동안 누적된 어떤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제 과거 통일 담론에서 벗어난 교육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키워드 또는 민족이라는 키워드 이거를 약간 순화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회 관점에 있어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2030 세대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눴던 시간. 청년들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봄 데이트에 나선 두 사람. 그런데 분위는 우연한 계기로 철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와, 은선아, 꽃비가 내린다, 야. 아, 참, 저 철수 씨가 그러는데 이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 어? 첫사랑이 누구냐고? 글쎄.
괜찮소. 아니 다 분홍색이네. 이렇게 오랜만에 봄나들이 나오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더미 구름도 좋고 따뜻한 햇살에 벚꽃까지. 오늘 아주 완벽한 데이트입니다. 아, 난 꼭 봄꽃 나들이 하고 싶었는데 준희 씨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데요. 아,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고백 한번 해보시라요? 아이, 막 어렵지 않죠.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라뇨? 아, 왜요? 왜 뭐? 아마 우리 고향 사람들은 죽었다 깨내도 그 말은 못할 겁니다. 자기? 오,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아, 그럼 뭐 북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데요? 아주 산에다 꼭 박력 있게 하죠. 니 오늘부터 나랑 오빠 동생 하겠니? 아니면 니 오늘부터 내거 하자. 왜 웃습니까? 아, 그게 뭐예요? 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아이고, 노골적이군요. 뭐 물론 나는 다정한 철수 씨도 좋지만 가끔은 박력 있는 철수 씨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에?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되게 볼 줄 모르시네. 응? 아니, 내가 얼마나 박력 있는데요. 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합기도, 무에타이까지. 웰라 뻥따이 막 이게 얼마나. 깜짝이야. 어머! 괜찮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아, 어디 걸렸지? 아이고 참, 없는 돌에도 걸려 넘어지고 박력은 무슨. 아, 부인 씨 손 좀 잡아줘요. 됐습니다. 아니, 부인 씨 저 넘어졌다니까요. 아, 부인 씨 손 잡아줘요. 부인 씨. 왜 이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뭐야 짜증나게. 저기 가방 주워 주고 가야지. 가방 떨어졌었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키스 났잖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야지. 오빠 그냥 가자. 자기는 가만히 있어. 아, 이거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왜 웃어? 아니 저기 좀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그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또 웃네. 왜 웃어? 야, 내가 웃겨? 아 진짜 이러지 왜 마십시오. 웃냐고. 왜 웃냐고? 왜 이러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포항서 신고 같습니다. 좋았어. 네 여자친구 어디 사람이니?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아유 기집애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유 야 그냥 네 여자친구들 평생 숨어 살아 이실해가지고 아유 가자 자기야. 야 잠깐만 뭐라 그랬냐? 어? 당신이야말로 내 여자친구한테 사과나 좀 하지. 뭐? 아, 내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이거든.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그러다 한 대 치겠다? 어? 콩콩도 안 되는데 정신력이야. 몰래? 언제나 장난스러운 철수 씨에게 저런 면이 있는지 몰랐네요. 오늘은 자연을 표현하는 남북 언어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분이와 철수가 데이트한 벚꽃 명소를 벚꽃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발음은 유사하지만 표기 방법이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말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뜻한 햇볕은 햇볕,
햇빛은 햇빛, 햇살은 햇살이라고 부르고요. 바닷가는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뭉게구름은 더미구름, 폭우는 무더기비, 돌풍은 갑작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한 북한어 역시 참신하면서도 예쁘지 않나요? 이상 김아라였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말이야. 에?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질 않네 내가. 아, 나 진짜. 아니 분희 씨 왜요? 아니 남자다운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 철수 씨, 혹시 춘정기 때 놀세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놀세 뭐요? 아이고 오랜만에 새로운 단어 나왔네. 아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싸움질만 하고 다닌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에? 아니 아니에요. 저는 진정한 무도인으로서 그 최선의 공격은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다고요. 아까도 그 사람이 분희 씨한테 해코지 할까봐 제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제지를 한 거지. 저는 원래 먼저 싸움을 걸고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철수 씨 완전 멋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분희 씨 이제 저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믿습니다. 아까 좀 멋있었죠? 완전 멋있었어.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